지난 3일 양양 기사문항 인근에 있던 600톤 규모 바지선이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항하지 못하는 어민들은 하루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군 비행장과 사격장 등의 피해를 감내해온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시가 공지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주차장을 3년 만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도내에 극장이 없어 불편을 겪는 지역이 많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 문화 기반 시설 격차가 크기 때문인데 도내 문화 소외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춘천시가 공지천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며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한 주차장을 3년 만에 다른 용도로 바꾸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지천 주변 공영주차장 2곳에 마을버스 회차장과 지역 먹거리 직매장을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예산 낭비 논란에 주차난까지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공지천 옛 포장마차촌을 철거하고 만든 공영주차장. 주차한 차량들로 빈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변에 축구장과 공원이 있어 주말과 휴일이면 주차장은 가득 차기 일쑤입니다. 공지천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춘천시가 7억 원을 들여 지난 2016년 조성했습니다. 이 주차장에는 13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이 주차장의 3분의 1 정도를 마을버스 회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한 번에 버스 30대가 정차하게 됩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데 문제는 춘천시가 주말이면 포화 상태로 변하는 현상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천 축구장 쪽에 아무래도 차지한 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주말에 그거는 좀 확인을 못했네요. 어느 정도. 공지천 인근인 삼천동 청소년 도서관 입구에 조성된 또 다른 공영주차장. 차량 14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 주차장 역시 춘천시가 지난 2016년 공지천 주차난 해소를 위해 30억 원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조성된 지 3년 만에 춘천시가 이곳에 지역 먹거리 직매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주차면 수의 4분의 1 정도를 직매장 부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춘천시의회가 공지천 주변 부족한 주차장 문제와 예산 낭비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제동을 걸었지만 여당 소속 의원들이 밀어붙여 통과됐습니다. 2016년도에 그 예산을 들여서 세운 주차장을 지금 또 다시 거기다 직매장을 설치를 하면 주차장은 다시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부족한 주차장이 다시 더 부족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이 되고요. 하지만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황. 춘천시는 이에 대해 주차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주차장 추가 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시는 공지천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500면이 넘는 주차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난 3일 양양 기사문항 인근에 있던 600톤 규모 바지선이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이 기름 확산을 막기 위해 오일 펜스를 설치하면서 어선들이 조업을 나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민들은 하루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바지선 한 대가 파도에 밀려 표류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해경이 헬기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을 구출합니다. 지난 3일 오전 10시 50분쯤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항 동쪽 200m 해상에 있던 바지선에서 배와 닻을 연결하는 쇠사슬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인근 해군기지 정비를 위해 사고 당일 새벽 포항을 출발해 양양 기사문항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바지선에 실려 있던 기름이 문제입니다. 사고 직후 해경은 기름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지선의 기름 유출구를 막고 주변에 오일 펜스를 설치해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오일 펜스 때문에 어선 50여 척이 출항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협 입판가를 기준으로 기사문리 어촌계의 매출은 하루 8천만 원 수준이라는 게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출항 금지 조치가 유지될 경우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입판하는 가정이 한 8천 정도, 8, 9천이 이제 수협에 입판이 되고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된 사항입니다. 조업 복구와 함께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바지선 인양이 시급한 상황. 바지선 업체 관계자는 사고 선박의 하단 파손 등 내부 현황을 확인한 뒤 선박의 인양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고선을 이제 빼내려고 하는데 빼내려고 그러면 어느 방법으로 빼낼 것인가 하는 거를 내일 이제 수동 촬영하면 이제 결정이 됩니다. 해경은 기름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양오염 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기사문항의 해양오염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군 비행장구와 사격장이 있는 지역은 관련 소음으로 수십 년이 넘도록 주민들이 고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 등 해결이 쉽지 않았는데 최근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민들이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8년 양구군 안대리에 설치된 군비행장. 밤낮 없이 뜨고 내리는 군 헬기의 소음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을 괴롭혔습니다. 최근에는 헬기 부대 창설로 중형급 수리온 헬기까지 추가 배치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양구군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수리온 헬기 운영 등에 따른 진동과 소음 피해가 60년 동안 2조 4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구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고충은 말도 못하는 거죠.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인이 어디 가서 뭐 소송하고 그럴 힘이 없잖아. 그냥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 다행히 최근 주민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법적 근거를 담은 군소음 방지와 보상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횡성과 철원, 강릉 등 도내 군 비행장과 사격장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개별 소송을 하지 않아도 국방부가 설치한 자동 소음 측정망을 통해 피해 정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정신적, 육체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늦은 시간에는 비행과 사격 등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온 주민들을 위해서 군소음 피해 보상법이 마련되긴 했지만 보상 형평성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음 측정 방식과 기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보상과 현실화 등의 요구가 이어져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음 측정을 데시벨로 해본 결과 제일 많이 나온 데가 한 85, 거의 90까지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웨이클로 적용을 했을 때는 80을 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데시벨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군소음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돼 내년 11월까지는 관련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춘천 봉이상에 출몰한 멧돼지 포획 작업이 실패로 돌아가 지자체가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춘천시는 봉이산 주변에서 잇따라 출몰한다는 주민 신고에 따라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민간 엽사와 경찰 등 50여 명을 투입했지만 멧돼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획팀은 멧돼지가 소양강 방면으로 내려간 흔적을 발견해 봉이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수색을 중단하고 멧돼지 추가 발견 시 수색과 포획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춘천 중앙로 일대와 아파트 단지를 활보하는 멧돼지가 목격됐고 6시간 뒤인 한 아파트 축대 아래로 떨어진 사체가 발견돼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강릉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12억 원가량이 지급됐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3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주택 재난지원금 2억 1천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지난 1일에는 농업과 축산업, 어업과 임업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9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과 주택 또는 농축수산, 임업에 대한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재난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집 근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거나 퇴근 후에 평소 관심 있던 문화 공연을 보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일상일 수 있지만 농어촌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문화시설 기반 격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강원도 내 문화소외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140석 규모의 횡성 작은 영화관. 최신 영화를 도시의 대형 영화관보다 저렴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개관한 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주말마다 많은 주민들이 방문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주 나가시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시고 또 그래도 그 영화를 안 보시던 분들도 자주 찾아오시고 무엇보다도 영화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아이들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또 어른들 모시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도내 운영 중인 작은 영화관은 모두 12곳. 멀리 나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영화를 볼 수 있어 문화 공간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내 작은 영화관이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평창에서도 남부권 주민들을 위한 영화관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창군 평창읍과 미탄, 박림, 대화면 4개 읍면 주민들은 최근 작은 영화관 건립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평창군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평창군에는 북부권인 용평면에 영화관 하나가 있는 상황. 남부권 주민들은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용평이나 영월까지 오고 가야 한다며 영화관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 콘텐츠라는 영화를 감상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 영화관이 없다 보니까 주로 영월 시네마라든가 정선 시네마, 장평 시네마 보통 한 30-40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 기반 시설 수는 200여 곳입니다.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인구 대비 적은 편이 아니지만 문제는 이런 시설이 도시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철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전혀 없고 횡성과 평창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은 문화 소외의 문제를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예술 문화 수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동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재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의지나 신체적인 약점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적은 농어촌에서 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 이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원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문학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창의문학도시에 가입해 세계 무대에 선보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원주시는 창의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박경리 문학상에 창의도시를 참여시키는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 최종 발표를 앞둔 문화도시 선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은 앞으로 원주시를 문화도시로 세계 무대에 선보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주시는 유네스코에서 요구하는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부합하도록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는 2004년부터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한 세계 도시를 창의 도시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번 원주시의 가입으로 국내 창의 도시는 모두 10곳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가 2년 연속 6조 원대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원도는 4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상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안 사전 설명회를 갖고 6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당초 예산이 6조 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6조 2,500억 원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강원도는 일자리 분야에 4천억 원, 첨단 산업 분야에 2천억 원을 투입해 힘을 실었고 특히 국방개혁 여파로 위기에 몰린 접경지역 대상 예산을 올해보다 40% 이상 늘어난 1,000억 원으로 편성해 관련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강원도의회는 7일부터 제286회 정례회의를 열어 내년도 강원도 당초 예산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 접경지역 양동농가들이 아직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동물위생실험소는 지난달
도내 접경 지역 전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농가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밀 검사는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2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모두 3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도 동물위생실험소는 철원과 원주, 홍천과 평창에 있는 도축장 4곳의 진입로와 계류장 등에서 채취한 환경시료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보는 뉴스인사이드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은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데요. 그런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이란 이름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은 학원 수강이나 도서 구입은 물론 구직활동에 필요한 숙식비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살에서 34살 사이 도내 청년 중 졸업 후 2년 이상 경과 등의 조건 등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니 미취업 청년들은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어려운 취업 문턱을 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에코잡시티 태백과 영월군 덕포의 일대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요. 특히 부산과 광주 등 타 지역 성공 사례를 공유해 우리 지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는 세미나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동해안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요. 본격적인 산림복구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고성 지역에 큰 나무 조림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일대가 이번 주 사업 대상지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고성 지역 임야 930헥타르가 손실됐는데 하루빨리 산불 피해의 흔적이 사라지고 새로운 숲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훈훈한 소식입니다. 강릉 경포동 주민센터가 이달의 친절 공무원으로 김성재 주무관을 선정했습니다. 김성재 주무관은 농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 특성상 민원인 대부분이 고령자라고 하는데요.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미소 가득한 경포동 주민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인사이드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추워진 기온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수 있기 때문에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5일 화요일 춘천과 원주는 5도, 강릉은 10도로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며 무척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춘천 17도, 강릉은 22도로 도 전역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입동인 금요일까지 점차 내려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영동 지역은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토요일 오전에 잠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으로 맑겠고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